아이고, 아이고. 여러분이 완벽한 지방자치의 조직권과 재정권을 가지고 행사할 때 정말 서민을 위한 대안임을 지금부터 새정치 성남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지방자치는 사실 어저께도 참석했지만 김대중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했지만 그들께서 목숨을 걸고 한 단식 끝에 얻어낸 정치 협상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에 관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에 관한 우리는 맨 처음에 만들었던 책임과 함께 그걸 잘 지켜야 되는 책임도 같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기초자치단체는 민생의 마지막 보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정치 형태의 모습이 행정으로 나타날 때 그 행정의 마지막 최고의 기초는 토대는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지방자치의 조직권과 재정권을 가지고 행사할 때 가장 아름다운 소위 기초의 힘이 발휘되고 바로 그런 기초의 힘이 정치화할 때 진짜 현장 정치, 생활 정치 이걸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당은 바로 그 민생 그 자체, 생활 정치 그 자체를 첫째 목표로 살고 혁신의 첫 과제로 생각하고 하던 지금과 그런 중에 있고 바로 그 가장 중심에 우리 당의 을지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가 함께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우리 당이 앞장서서 지방정부를 하게 되면 꼭 하겠다고 하는 5가지 공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합치면 상생, 공정, 힐링 이런 정책입니다. 이 5가지 정책인데요. 그 라이프업, 이 삶을 향상시키자 그래서 상생, 공정, 힐링이고요. 거기서의 상은 상가 세입자 권리 보호를 하자는 겁니다. 그 지난해 자영업자 가구당 가계부채가 1억 16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임대료 폭탄과 권리금 약탈로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이 자영업자가 한 600만 정도에 달하는데 그 삶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힘든 삶이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현행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지나친 보호 범위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는 제도를 개혁해 나가고 그래서 그 중요한 제도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권리금 법제화, 재건축, 재개발 피해 구제 방안 마련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법안을 다 제출해서 이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그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역에서 조례를 통하든 현실적인 보살핌을 통하든 이렇게 해서 상가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를 해나가자는 그래서 상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정부에 두고 그래서 이 분쟁들을 조정하고 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갑시다 하는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임금 도입, 생입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고 노동 생산성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임금은 제자리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고 최저임금 지금 월 109만 원인데 이것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40% 정도 수준에 미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계적으로 이런 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헌법이 정한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임금제로 하자 이런 당의 입장을 정리했고요. 생활임금제에 대해서 일부에서 최저임금법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그런 주장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주장까지를 다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이미 경기도와 부천시는 이 조례를 만들었고 저희도 이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그런데 그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 환노위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 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대체적으로 정부와는 그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입니다. 공정정부 실현입니다. 지방정부 발주 사업에도 담합과 예정이 없던 추가 과업 요구, 하도급 대금의 감액, 지연 지급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 소속의 지방정부에 착한 발주, 착한 입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도입을 실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지자체에 불공정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프랜차이즈 등 각종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없는 기업,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줌으로 해서 갑의 횡포 없는 지방정부를 실현해 나가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내용이실 텐데요. 일자리가 안정돼야 시민의 삶이 안정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입니다. 불안한 고용이 늘면서 서민의 삶이 흔들리고 있고 우리나라 비정규직 일자리가 OECD 평균이 11.6%의 거의 3배에 가까운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줄여왔고 서울, 인천, 노원, 성북, 관악, 부천, 성남 이런 등등에서 우리 당 소속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전환을 실현해왔습니다. 이것을 조례를 만들고 구체화하고 확대시키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힐링센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금융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길인데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은 시대고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강조하면서 채무자 중심의 채권자 중심의 편향된 정책을 펴고 있을 뿐 제대로 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약탈적 대출을 한 금융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채무힐링센터를 지자체에 개설하고 사실은 채무에 시달리는 분들이 어떻게 구제받을지 그 길을 몰라서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데 그 길을 잘 안내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길을 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힐링센터의 개설을 통해서 채무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이 한 번 실패하면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사회가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채무힐링센터의 개설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산하단체를 포함해서 629명을 정규직으로 다 전환한 상태고 고용인원 중에 비정규직 비율이 10% 이하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치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의 이제 정규직 전환은 시대적 당위고 특히 공공 영역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치이고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대안 경제로 이제 사회적 경제 육성에 좀 나서서 종전 20개 정도에 불과하던 사회적 기업들을 현재 147개까지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청소 용역이나 이제 버스 면허 이런 것들을 버스 노동자 또는 청소 노동자들한테 직접 면허해주는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 시민주주 기업을 만들고 있다는 점 하나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을지로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진행 중인데 첫째는 이제 채무힐링센터, 재무상담실을 두어서 빚 때문에 고생하는 서민들에게 상담과 재활의 기회를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추가로 제안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제 서민 빚탕감 프로젝트라고 해서 일선 채권 시장에서 약 원금의 2% 선에 거래되는 악성 장기 연체 채권들이 있습니다.
이게 원금이 2% 정도 선에 거래되는데 채권자한테는 2% 가치밖에 없지만 채무자한테는 100%의 가치가 잔존하는 상태라 약 110만 명 가량이 그 경제 일선에서 퇴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실제 가치가 전무한 이게 장기 연체 채권들을 면제해주면 경제 활동 인구로 다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혜택이고 개인에게도 회생의 기회가 보여됩니다. 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면 좀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공적 자금은 뭐 수십 조씩 수차례 해가지고 뭐 거의 100단위가 넘는 지금 공적 자금 투입이 이루어졌는데 민간 채무 영역에 예를 들면 1조 원 정도만 투자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한 50배 정도 되기 때문에 한 50조 정도를 탕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년 이상 연체 채권 그리고 뭐 액수로 액면 5천만 원 이하 시중 거래 가치 2% 이하 이런 식으로 정한 다음에 그걸 매입해 주면 아마 수십만 명이 경제활동 인구로 다시 돌아오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재무상담실 이미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조례는 저희도 계속 도입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조문 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고생했는데 당에서 마침 그런 조례안, 모범 조례안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다음 임시회에는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공공조달 관련해서도 우리 을지로위원회에서 하나 더 좀 해주시면 좋겠는 게 일정 규모 이상 발주를 반드시 예를 들면 경기도, 서울, 뭐 경기권역, 전국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지금 공개하게 돼 있어서 대기업들이 전부 지방 그 조달 시장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해당 지역 경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좀 자체적으로 좀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지방자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면 지방정부에는 좀 예외를 두는 게 뭐 지방정부를 당사자라고 하는 계약에 하는 법률을 조금 고쳐주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기업 발주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국가 발주 이거 좀 다르게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는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좀 일부 소화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지방자치가 사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기본소득 개념을 좀 도입하려고 좀 준비 중입니다. 그게 예를 들면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대학생 이런 특정 계층을 상대로 도서 구입비라도 일괄 지원하는 방식의 기본소득 개념을 지금 현재 도입하려고 논의 중이라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